안녕하세요. 프리뷰 팀장입니다. 12월 9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와 원주DB와의 경기입니다. 예. 가스공사가 직전 경기 창원 LG한테 패했습니다. 예, 4연승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LG에게 패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 상대 그 프론트 코트의 어떤 이 빅맨들이 조금 약한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좋은 공격력을 풀어가고 있는데 뭐 LG의 마레이나 뭐 모비스의 프림 정도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가스공사가 프론트 코트에서 할로웨이나 은도에로 충분히 좋은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B 같은 경우는 지금 두경민과 에르난데스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에서의 핵심 자원이 한 명씩 빠진 상황에서 오늘 가스공사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80점 정도의 오버롤 평균 득점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85점, 5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81점이었는데 지금 74점, 역시 5점 정도 실점이 줄어든 상황. 그러니까 공수에서 득점과 실점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지금 현재 플러스 10점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가스공사는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DB 같은 경우는 오버롤이 81, 83인데 지금 득점에서는 한 7점 정도, 그 다음에 수비에서는 한 3점 정도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두경민과 에르난데스가 없는 티가 지금 많이 난 상황. 하지만 수비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이제 3점에서 최근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45%, 그 다음에 DB는 34%를 보여주고 있고,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력도 비슷하지만, 에르난데스가 지금 최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점수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공사의 최근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는 괜찮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DB가 좀 상대적으로 힘들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스공사의 승리, 그 다음에 현재 마이너스 5.5점인데 뭐 이게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이너스 5.5점이라면 충분히 가스공사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 DB의 공격력을 생각한다면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연양농구입니다. KB와 삼성생명과의 경기인데 현재 KB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김민정이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희슬이 뭐 허리 부상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오늘 경기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허예은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직전 경기 보았듯이 BNK와의 경기에서 1, 2쿼터 상당히 타이트한 수비를 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김한별이 프론트 코트에 있을 때는 더블팀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을 삼성생명이 오늘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고 백코트에서 키아나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 타이트한 수비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공격력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KB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코칭 스텝도 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김한수 감독 혼자 선수들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배혜윤이 직전 경기서부터 다시 코로나로부터 복귀하였는데 조금 좀 잔실수가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가 뭐 시즌 초반만 해도 완전히 엉망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 BNK 싸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수비로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뭐 두 번 다 삼성생명이 무난하게 승리를 해주었지만
1라운드에서는 11점 차, 그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7점 차로 승리하였는데, 오늘 경기도 이 핸디 안에서 승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생명이 일단 원정 경기라는 점, KB가 홈 경기라는 점, 그 다음에 홈에서 최근 KB가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는 점, 그 다음에 키아나가 타이트한 수비에 맥을 못 쓴다는 점, 뭐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오늘 경기도 1, 2쿼터만큼은 뭐 타이트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론트 코트에서 배윤을 딱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KB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두 팀의 지금 3점 슛률을 본다면 25%, 28%의 3점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삼성생명의 승리, 그 다음에 핸디캡은 KB 사이드, 그 다음에 언어버는 저득점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배군대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와의 경기입니다. KB손해보험은 직전 대한항공전에서 뭐 주전 니콜라랑 뭐 다 빼면서 주전 자원들을 빼면서 경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지금 후인정 감독이 경기에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뭐 지금 뭐 올 시즌 벌써 포기한 거냐, 이제 3라운드인데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 만큼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게다가 니콜라가 1라운드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2라운드 때부터 뭐 니콜라가 1라운드 때만큼의 어떠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리시브가 상당히 문제이면서 KB손해보험이 원하는 배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김정호를 왜 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김정호만 있어도 뭐 그래도 리시브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김정호가 공격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호의 폼이 올라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화재로 김정호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김정호가 가면서 데리고 온 황경민이 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반면 우리카드는 이제 아가메즈가 첫 번째 경기에서 좀 부진했지만 두 번째 경기부터는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역시 뭐 명불허전이고, 아가메즈의 폼은 여전히 좋은 모습. 그다음에 뭐 서브에서도 강력한 모습. 그다음에 공격에서도 꾸준히 좋은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카드의 장점은 일단 아가메즈뿐만 아니라 나경복과 같이 현재 점유율을 아가메즈와 나경복이 점유율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그다음에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카드의 장점입니다. 아가메즈와 나경복 말고도 지금 김지환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리시브만 조금 더 안정되면 좋겠지만 뭐 리시브는 아직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송이채가 최근 컨디션이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송이채 대신에 김주환을 대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 뭐 우리카드가 KB손해보험을 승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사이드한 우리카드의 승리가 예상이 되면서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와 인삼공사의 경기인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카타리나와 박정화가 조금 공격에서 정상적인 어떤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팀이 주저앉을 법도 한데, 최근에는 배우나가 워낙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정대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오늘 경기 정대영이랑 그 다음에 배유나가 충분히 중앙에서 공격을 끌고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중앙에서 했던 공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중앙이 잘 뚫리려면은 리시브가 잘 돼야 되는데, 최근 문정원이 부상으로 리시브 라인에서 빠지면서 지금 전세안이 리시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안의 리시브 라인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전세안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인삼공사는 엘리자벳이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벳이 돌아오면서 여전히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국내 선수들이 전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엘리자벳이 돌아오자마자 이소영이 다시 또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리시브 라인에서 박혜민과 이선우가 전혀 활약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직전 경기 IBK 경기에서 박혜민과 이선우의 리시브만 됐어도 충분히 한두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리시브 라인에서 흔들리면서 인삼공사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도 박혜민과 이선우의 리시브 라인, 오늘 아마 박혜민이 나올 것 같은데, 박혜민의 리시브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두 팀 모두 지금 세타들의 문제가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윤정의 토스가 지난 시즌만큼 깔끔한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KGC 인삼공사 역시 염혜선의 토스가 이렇게 공격수들이 이렇게 좀 좋아할 만한 토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경기 이 두 팀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리시브 라인에서의 변수, 토스의 변수, 뭐 이러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뭐 도로공사가 많이 정배인데, 오늘 경기는 뭐 정배 역배를 떠나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다득점 예상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인삼공사가 많이 역배라고 하면은 인삼공사의 프랜승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인삼공사의 프랜승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도로공사가 물론 뭐 현재 뭐 3위고, 인삼공사보다는 인삼공사보다 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뭐 엘리자벳이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고, 도로공사는 카타리나가 그렇게 좀 뭐랄까 스코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박정화의 공격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가운데 박정화나 이소영이나 뭐 저는 뭐 또이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용병에서 앞서 있는 KGC 인삼공사가 보다도 좋지 않을까. 물론 리시브 라인에서 어떤 불안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갈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를 중심으로 인삼공사의 핸디캡 승리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에 있는 이 프리뷰 딱지 있는, 여기 프리뷰 딱지 있죠. 프리뷰 딱지 있는 거는 모두 다 읽으실 수 있으시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따 NBA 때 다시 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